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핵심이죠. 어텐션 메커니즘. 네, 어텐션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계산량이 엄청나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데이터가 길러지면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믹스처 오브 스파르스 어텐션, 줄여서 모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카이브 논문이랑 또 기톱 코드로 좀 봤거든요. 네, 못사. 이게 기존 어텐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는 고밀도 방식이 시퀀스 길이에 따라 계산량이 제곱으로, 오에키 제곱으로 늘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겁니다. 아, OAT 제곱이요? 네, 그 MOE,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개념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각 어텐션 헤드가 마치 전문가처럼 자기가 볼 때 가장 중요해 보이는 토큰, 그러니까 데이터 조각 일부만 딱 골라서 처리하는 거예요. 상위 K개만요. 오, 전문가처럼 골라서 처리한다.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훨씬 효율적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계산량 문제부터 좀 더 짚어볼까요? 현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성공의 진짜 핵심이 어텐션인데 시퀀스 길이가 조금만 길어져도 계산량이며 메모리가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기하급수적으로요. 이게 모델 학습시킬 때나 나중에 서비스로 내보낼 때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전에도 이걸 좀 줄여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랄까 성능이 좀 아쉬웠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맞습니다. 기존의 그 서브 쿼드라틱, 그러니까 제곱보다는 덜 복잡한 방식들이 고밀도 어텐션만큼의 성능을 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사는 어떻게 다른 접근을 한 건가요? 모사는 좀 더 동적이랄까요? 학습 가능한 방식으로 희소성, 스파르시티를 만드는 거예요. 동적인 시소성? 네, 아까 MOE 말씀드렸는데 MOE는 데이터를 여러 전문가 중 하나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모사는 그게 아니라 각 어텐션 헤드 자체가 전문가처럼 행동해요. 아, 헤드 자체가요? 네, 그래서 전체 토큰 시퀀스 T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나한테는 이 K개가 제일 중요해 하고 직접 고르는 거죠. 엑스퍼트 초이스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고른다. 흥미롭네요. 그러면 전체 T개 중에서 훨씬 적은 K개만 보니까 계산 복잡도가 기존 5의 T제곱에서 5의 K제곱 플러스 T로 확 줄어드는 거죠. K는 T보다 훨씬 작으니까요. 와,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럼 그 작동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논문에 그림도 있던데. 네, 그림 2를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먼저 각 헤드마다 별도의 라우터라는 애가 있어요. 라우터요? 네, 얘가 각 토큰마다 점수를 매겨요. 이 토큰이 이 헤드에 얼마나 중요할까 하고요.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K개 토큰을 선택합니다. 아, 점수 기반으로 선택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선택된 토큰들만 각 헤드로 모아요. gather. 그럼 이제 훨씬 적은 수의 토큰만 가지고 더 많은 헤드에서 병렬적으로 어텐션 계산을 수행하는 거죠. 쿼리, 키, 값 만들고 연산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계산된 중간값들 있잖아요. 이걸 아까 라우터가 매겼던 점수로 가중치를 줍니다. 중요도에 따라서요. 아, 가중치를 주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결과 벡터들을 원래 시퀀스 위치로 다시 뿌려줍니다. 스캐터.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고밀도 방식처럼 모든 토큰쌍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딱 선택된 애들끼리만 계산하니까 효율적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요? 첫째로 성능이요. 같은 계산 자원을 썼을 때 이걸 아이소플롭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에서 기존 고밀도 어텐션보다 성능이 더 좋았어요. 오, 더 좋았다고요? 네, 퍼플렉시티라고 모델이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낮을수록 좋거든요. 모사가 최대 27%나 더 낮은 퍼플렉시티를 달성했어요. 27%나요? 엄청 단데요? 그렇죠. 이건 다른 희소 어텐션 방법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밀도 방식을 넘어선 결과입니다. 와, 그럼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시간이나 메모리 같은 거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성능을 비슷하게 맞췄을 때, 그러니까 같은 퍼플렉시티를 달성하는 조건에서도요. 실제 연산 시간, 그러니까 월클럭 타임이 줄었어요. 아, 시간도 단축되고. 네. 그리고 GPU 메모리 사용량도 줄었고요. 특히 추론할 때 중요한 게 KB 캐시 크기인데 이걸 50% 이상 줄였다는 게 정말 큽니다. KV 캐시를 50% 이상이요? 네. 이건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같은 하드웨어에서 훨씬 더 큰 모델을 쓰거나 훨씬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현장에서 반가워할 소식이겠네요. 긴 시퀀스 처리에서도 괜찮았나요? 네, 긴 시퀀스에서도 다른 희소 어텐션 방법들보다 성능 유지가 잘 됐고 로컬 어텐션 같은 거랑 섞어서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사용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구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GitHub 저장소도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피어터 피코스 모사라는 GitHub 저장소에 사용자 친화적인 파이토치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 파이토치로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모사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피어 모사, 아니면 기존의 고밀도 어텐션이나 로컬 어텐션이랑 섞어서 쓰는 하이브리드 형계 모사로도 쓸 수 있어요. 선택지가 있군요. 그렇죠. 물론 모델의 은닉 차원 H라든지 헤드 내부 차원 H 프림, 모사 헤드를 몇 개 쓸 건지, 넘 모사 헤드스, 그리고 얼마나 희소하게 만들 건지, 즉 K 값을 정하는 스페러시티 같은 파라미터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부 설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위치 정보 인코딩으로는 로피에 로터리 포지셔널 엔코딩을 쓰는데 이것도 토큰의 원래 위치 정보를 잘 반영하도록 모사 구조에 맞게 조금 조정해서 쓴다고 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모사는 어텐션 헤드 하나하나가 전문가처럼 행동해서 필요한 토큰만 딱 골라 처리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그 엑스퍼트 초이스 라우팅이 핵심이죠. 그래서 어텐션 계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희소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방법이고요. 결과적으로 같은 계산량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거나 네, 혹은 같은 성능을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자원, 특히 메모리 많이 먹는 그 KB 캐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네, 그 KV 캐시 절감 효과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아주 짧은 시퀀스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거나 비자개 회귀적 특성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나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사처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계산만 하는 이런 적응형 계산 방식은 앞으로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학습 비용, 배포 효율성, 심지어 환경 문제까지 생각하면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사를 계기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동적이고 효율적인 AI 아키텍처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좋은 마무리 말씀입니다. 효율적인 AI를 향한 끊임없는 연구,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